문법입니다.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부분하고 106페이지 읽어보면은 상당히 아주 적은 글씨로 아주 복잡하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문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한문 문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문장은 규급 문장입니다. 현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규급 문장이에요. 그리고 현대 중국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여진 한자로 쓰여진 한문장, 한문을 우리는 해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한문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한문이 제가 요새 한문하는 한자로 된 문장이에요. 한문이 진짜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렇죠? 띄어쓰기가 없다. 또 두 번째로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쉼표라든지 문장이 있어가지고 쉼표, 또 마침표, 또는 물음표, 느낌표, 또 가운데점, 마침표는 이제 끝에 치는 가운데점, 가운데를 치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두점이라고 합니다. 구두점. 구두점이 없다. 이거 독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구를 넣어야 됩니다. 구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해석하는 데서 상당히 지극히 어렵습니다. 지금 문장을 그냥 띄어쓰기도 없고 막 쉼표, 마침표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잘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이 구두점이란 거를 권점이란 말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표준 권점이 권점. 권점은 원래는 글의 중요한 부분이나 글의 끝에 지금 고리 모양의 둥근점이 권점이에요. 우리 권점이라서 우리 구두점이라고 하죠. 구두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문의 문장을 띄어쓰기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런 구두점, 쉼표라든지 마침표라든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우리 해석이 쉽겠죠. 끊어읽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끊어읽기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띄어쓰기가 없고 쉼표가 없고 마침표, 물음표 이런 구두점이 없는 이런 문장을 우리는 뭐냐? 백문이라고 합니다. 백문. 백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띄어쓰기도 없고 구두점도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한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띄어쓰기하고 띄어쓰기를 하면서 구두점을 이렇게 짚고 하려면은 쉽지는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문에 있어가지고 문장 성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문장 성분, 문장의 성분이에요. 문장 성분.
문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문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 성분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두점을 찍습니다. 자, 원칙에 이건 어디까지 해석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반씩 뭐 구두점 찍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뭐 구두점 대신에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줄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또 쌍줄을 건다, 또 한 줄을 건다 이래가지고 또 표현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지금 갈로리를 묶어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 우리 이제 권점 그 다음에 또 구두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 구두점을 찍는 이 교재에 나온 대로 하면 하는데 일종의 하나의 규칙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규칙. 구두점을 찍는 규칙. 찍는 규칙. 자, 첫 번째는 문장이 끝나는 절. 문장이 끝나는 자리.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 자리에는 마침표를 줍니다. 마침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절이 끝나는 곳에 끝나는 곳에는 쉼표를 찍는다. 절하는 거랑 절하는 것은 문장의 한 성분으로, 문장의 한 부분으로서, 주어와 설명어를 갖춘 것입니다. 갖춘 것. 주어와 설명을 갖춘 문장의 한 부분으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부와 설명부 사이에 사이에는 쉼표를 찍는다. 주부 주어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설명어가 들어있는 부분. 여기에 쉼표를 찍는다. 마침표. 문장이 끝나는 자리는 마침표. 절이 끝나는 곳에는 쉼표. 주어가 설명어 사이는 쉼표 찍는다. 그 다음에 그러나 두 번째는 절이 아주 짧을 때예요. 아주 짧을 때. 절이 아주 짧을 때는 쉼표는 생략합니다. 찍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짧으니까.
번째. 문장의 뒷순번. 문장의 뒤에 문장 성분이라고 했어요. 뒤에 문장 성분이 길 때 뒤에는 문장 성분과 문장 성분 사이에 쉼표를 찍는다. 찍는다, 이거 넣는다 말이죠. 그 다음에 앞뒤로 두 줄이 이어질 때는 앞절 끝에 쉼표를 찍는다. 앞절 끝에 쉼표를 찍는다. 일곱 번째는 동격으로 앞 뒤의 구가 이어질 지금 구가 절이 아닙니다. 이어질 때는 두 구의 사이에 이때는 가운데쯤을 찍기도 합니다. 가운데쯤 중간이 이렇게 마치 밑에 좀 밑에 찍는 거잖아요. 정말 찍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해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현대 문법에 사용하고 있는 부두점을 적용해가지고 문장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자, 요걸 이제 대략 봤을 적에 어떤 경우에는 점을 찍고 어떤 쉼표를 찍고 이렇게 해서 문장을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문장을 구분해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자, 하나하나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문장을 한번 갖고 해보겠어요. 자, 이런 문장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세상지변 그 다음에 여유수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자. 이렇게 써놨대요. 이렇게 띄어쓰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띄어쓰기도 없고 구두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 예전에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다 보니까 요즘 세상의 변화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가 뭐뭐 같다. 유수하니까요. 유가 수를 꾸미죠. 흐르는 물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것이 어떻게 세상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면 어떻게
이것이 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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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대가 되는 말. 부활에서도 또 뼈대가 되는 말이 주어예요. 주어. 그게 주어예요. 그런 것도 주부잖아요. 그 다음에 흐르는 물과 같이 이게 설명을 해주게 되고 설명부. 요 안에 설명부 안에서 뼈대가 되는 문장생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런 문장을 만났어요. 지금은 읽으면서 대충 보니까 여기 있구나. 심표를 찍고 요점을 찍고 이제 편리하기 위해서 찍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찍는데 우리가 문장을 보니까 뭐 간단해. 그냥 봄이 왔다 춥네 이렇게 했죠. 이거는 봄이 왔다 봄이 온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딸랑 한자지만은 중간에는 한자지만은 주부면서 요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는 거죠. 요런 쪽에 또 뭐 다시 여기다 뭐 쉼표를 놓고 뭐 마침표 이러진 않는다 이런 거 보면 아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다른 건 금인. 자, 이 띄어쓰기도 없어요. 붙일수 저것도 없어요. 부두점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상 위흥창. 자, 이렇게 쭉 띄어쓰기를 붙여쓰기를 그대로 해놨어요. 그죠? 부두점도 없어요. 이런 문장을 우리가 무슨 그랬어요? 백문이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순수한 한문이에요. 백문. 순수한 한문이라는 것이 띄어쓰기, 그 다음에 부두점 없는 거는 백문이라고. 자, 이런 문장을 만났어요. 한두 번 우리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어요. 좀 한자 문제 기본적인 걸 좀 알아야 되겠지만, 금이 나오고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볼까? 뒤에 또 이거 또 있다. 유, 차, 야, 그렇지? 유차야. 그러면 우리가 보냈구나. 이 A, B, B, A를 B라고 한다.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유차, 야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되죠? 이것이 끊어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중간이니까 쉼표. 이게 뭐예요? 금민하는 가만 오늘날의 사람들 이런 뜻이죠. 사람들 이 일에 대해서 주장이 끊어지는구나. 이 요거를 한다. 서창을 형창이라고 한다. 그릴던 방에 창문을 갖다는 반딧불이 있는 창문. 근데 반딧불을 비춰가지고 읽었거나 그 사이 주었죠. 요거라고 한다. 여기서도 끊어야 되겠구나. 서창을 형창을 한다. 그 다음에는 유래하다. 여기에서 유래한다. 여기에서 물론 에서라는 것이 여기도 뭐 생략이 되겠어요. 전치사가 많이 생략돼서 한다. 이거는 이제 경결사죠. 여기서 문장이 끝나나? 그럼 우리 마침표 한번 찍어보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수점 찍는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서창을 흉창이라고 A를 B라고 하는 겁니다. A를 B라고 한다 했잖아요. B라고 이게 주어로 써 있죠. 전체가 이게 뭐예요? 예, 주어구실 하는 엄격하게 하면 이게 주푸예요. 주푸에서도 요 안에 이제 주어가 있네. 서창이라고 부르면 이게 전체가 또 주어예요. 이것이 주어가 되면서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니까라고 하는 것이란 말을 붙이고 여기에서 유래한다. 이거는 이제 설명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그라는 거죠. 전치사과라 처음. 자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쭉 붙여놨어요. 단어를 쭉 띄어쓰기 단어 쓰지만은 안 돼 있어요. 이런 걸 백문이라는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쉼표를 넣고 마침표를 찍는다 이 말입니다.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고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또 이런 문장을 한번 보세요. 남자 경전 여자 식목 이것도 붙여 쓰겠습니다. 여자 식목 자 이런 문장을 만났어요. 자 띄어쓰기도 없어요. 구두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이런 문장을 우리가 구두점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는 이런 걸 백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대충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남자는 간다 밭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심는다 나무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남자는 밭을 간다. 주어 설명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절이라 그랬어요. 절. 뒤에 것도 없고 여자는 심는 나무. 이것도 주어 설명가 있어요. 이것도 절이에요. 자, 앞에 절이가 뒷절 여기 이어져요. 그렇죠? 남자는 밭을 갈고 이러잖아요. 밭을 갈고 이어져요. 갈고 여자는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이게 앞절을 하고 뒷절을 이어주는 겁니다. 쉼표를 찍고 여기다가 마침표를 찍어가지고 해석을 편리하게 한다면 편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해석 편리하게 한다. 자, 이렇게 한자로 된 한문은 우리 영어 단어는 오랫동안 공부해왔기 때문에 막 동사, 뭐 형용사 이런 말 써가면서도 익숙해요. 뭐 주어, 목적 이런 거. 근데 한문은 어떻게 한문은 한자 하나하나가 단어예요. 실제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어 단어같이 우리 눈에 딱 안 들어와요. 그죠? 안 들어와. 둘 다 뜻글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려운데도 또 띄어쓰기조차도 안 돼 있고 구두점도 없고 이러니까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인 한문을 해석하는 필요한 문법, 뭐 문장 성분 뭐 이런 등등을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문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문 해석을. 그러면 한문 해석에서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띄어쓰기도 쭉 이래 있어요. 이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어를 찾아내야 돼요. 주어. 그 다음에는 설명어를 찾아내야 돼요. 설명어를 찾아내야 돼요. 주어를 찾자면 뭐를 해? 주부를 찾아야 돼요. 주어가 들어있는 부분. 주부.
그다음에 설명어가 들어있는 설명부를 찾아야 돼요. 이것이 제일 설명부 이것이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자, 우리 이제 106페이지 한번 예문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또 한번 일어났어요. 비중 그 다음에 일개 그 다음 수재 그 다음 어말성 좌어말성식 말성 쫙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죠? 구두 좀 할 것도 없어요. 쭉 붙여놨어요. 이런 걸 백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무슨 문장? 무슨 문이라고? 백문 이렇게. 백문. 자, 우리 이제 항상 한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주어를 찾아내면 주어를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설명부를 찾아내야 돼요. 기중, 뭔가 일개, 수재. 대충 읽으면서 보니까 수재. 그 다음 좌, 그 다음 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수재. 이것이 뭐예요, 수재? 뛰어난 재주가 뛰어난 이것이 뭐로 보여요? 주어로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앉다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설명어로 보이죠. 설명어로 보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게 전체 이게 들어있는 주어가 들어있는 이 부분은 다 주부예요. 또 설명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어가 있는 이 다 부분은 이거는 설명부예요. 자, 우리가 이제 찾자면은 뭐 그냥 눈에 보고 딱 보이면 좋겠죠. 공부를 많이 하면은 문법을 좀 많이 해서 알면 바로 보이는 처음에 잘 안 보이죠. 그럼 대충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그 중에 일개 걔 어떻게 수제 사람이랄게 사람이니까 그냥 한 사람이란 걔를 사람으로 수량을 해줘야지. 한 사람의 수제가 그 다음에 앉았다. 과거 문장을 해석해서 앉았다 또는 앉아 있었다. 이게 이제 설명은 그 다음 어디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집이었지 뭐에 한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전치사 말서 끝자리죠.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 없고 구두점이 없는 이런 백문을 만들면 우리가 쭉 읽으면서 제 문제 찾아내야 될 것이 주어를 찾아내야 돼요. 주어는 주어 안에 들어있죠. 주어. 그 다음에 설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설명을 찾아내면 그 다음에 이제 한결 더 해석이 쉬워지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